안녕하세요. TV로펌 알아야 이기는 의료소송 아리송의 정은영입니다. 최근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과 가족들에게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사내복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의료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대법원에서 그 병원의 직원과 환자 가족들에게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문제 때문에 의료법 위반의 점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당사자이신 우리 정근안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그때 대법원 판결이 2022년에 있었는데 실제 이제 기소된 건 2019년부터였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당시 2019년에 그 관계 보건소로부터 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기소가 되셨는데 간단히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들은 그 안과를 이제 한 30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잖아요. 예. 특히 또 병원의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또 직원들, 또 의사들, 또 친구들도 있을 거고 부모님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을 진료받으러 왔을 때 참 돈을 받기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예. 돈을 받았다가는 아주 나쁘게 생각하죠. 예. 삼촌이 왔는데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맞습니다. 직원의 아버지가 왔는데 또 직원이 또 진료를 하는데 그걸 돈을 받으면 그건 굉장히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병원들이 사실은 직원이나 가족의 할인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현재 판례나 보면은 전부 다 불법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기도 하고 또 벌금을 받고 나면은 또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또 그 병원은 문을 닫게 하기도 하고. 예, 양벌 규정 때문이죠. 그렇죠. 예. 양벌 규정.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벌금을 70만 원을 매기더라고요. 예. 이거는 너무 이치에 맞지 않다. 법을 소송을 해야 되겠다. 대부분이 거의 다 네. 모든 의사들이 다 그냥 벌금 내고 말거든요. 그게 쉽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긴 또 법정 싸움을 하셔야 되니까. 이 옳지 않고 맞지 않는 일인데 이걸 받아들인다면 또 저도 또 의사회 회장을 한 또 입장으로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이 의사 일인데 거기 의사 일이 또 어떻게 보면은 환자와 국민을 위한 일인데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또 제가 피해가면은 앞으로 계속 그럴 거란 말이에요. 소송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소송을 넣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외로운 투쟁을 시작하신 거네요. 그 대부분의 판례나 그거는 다 그냥 벌금을 받아서 다 낸 거예요. 네. 의료법에 27조 탕이더라. 예, 20조 사망입니다. 사망이네, 네. 그죠? 환자 유인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을 때는 의료법 위반에 걸린다. 네. 저희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참 이 가족이 친척이 왔는데 그분은 돈을 받는 자체가 이 우리 반만년 한반도 역사에 예의상 맞지 않거든요. 네, 또 그걸 또 영리 목적이 아닌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영리 목적이 뭐냐 물어봤죠. 네. 그러니까 판례는 보건복지부 규정에는 그냥 환자한테 무조건 할인해 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검찰도 법원도 경찰도 다 그냥 벌금을 다 매기고 또 그다음에 병원 문도 닫게 하고 네.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예. 억울하죠. 맞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병원에서 그 가족들 또 친인척 예. 직원에게 그 본인 부담금, 진료비 중에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준 부분으로 이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마 그게 한 206회 정도 2014년 7월부터 2019년까지 한 206회 정도가 있었고 그 금액이 결국은 이제 총 한 400만 원 정도 가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할인해 줬다고 하면서 지금 그 관계 보건소에서 기소를 했던 27조 사망 위반이다. 환자를 알선 유인했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했던 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이제 관할 보건소가 의료법 위반을 기소했던 내용
고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환자 의료법 27조 3항에 따라서 환자를 그 알선하고 소개해서 그 이익을 얻었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죠. 저희들이 환자에 광고를 해서 할인해 줄 테니까 와라. 그게 아니고 예. 그거는 영리 목적으로 되겠지만 네네. 저희들은 온 환자들 중에 그리고 환자분들이 또 친척이거나 또 직원이거나 또 저희 부모님도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부모님께 돈을 받으시는. 폐륜이죠, 그냥. 그런 분들을 돈을 받기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네. 들어온 환자란 말이에요. 오신 분들이야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분을 안 받으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을 그 돈을 본인 부담 그것도 5년 동안 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적죠, 사실. 금액이 뭐 2천만 원, 몇 천만 원을 할인해 줘야 되는데 그 가족분들을.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 분들한테 가족들, 환자들한테 해준 건데, 그리고 직원들한테 그것을 70만 원 벌금을 매겼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또 영업 정지를 매긴단 말이에요. 그 다시 그렇습니다. 예. 양벌이지 쌍벌인지 양벌 규정. 규정으로. 그것도 불합리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의 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걸 그냥 벌금을 내라 하면 그냥 내는 거예요. 순진해서 그런 건지 그냥 싸우기 싫죠. 어떻게 그 진료하는 중에 또 법원에 가요. 여러 차례 또 가셔야 하고. 저는 수십 번 불려갔어요. 이 사건 네.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으로 봐서는 엄청 손해죠.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죠. 반나절 다 뺏겨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의사들은 소송하기보다는 돈으로서 메꿔놓고 억울해도 참고 그렇게 해온 이것을 또 공무원들은 그냥 슈퍼갑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누군가는 힘들고 귀찮지만은 누군가는 이게 바르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했죠. 대법원까지 갔죠. 네. 그래갖고. 제가 또 그 의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원급은 뭐 이제 외래 진료를 봤을 때 한 10만 원이 나왔다 네. 하면은 본인 부담은 의원에서는 30% 내야 되니까 3만 원을 내고 네. 병원은 4만 원 40%, 종합병원은 50%, 대학병원은 60% 그거 내거든요. 네. 그래서 40% 그 나머지 부분은 의료보험공단 심평원에서 돈을 주게 돼 있고 환자가 본인 부담액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환자가 눈에 검사를 하러 와서 백내장 검사를 하고 또 안경을 맞추고 갔다 하면은 보통 한 5만 원 정도 총 진료비가 나왔으면은 네. 의원급에서는 한 15,000원을 본인이 내는 거예요. 본인이 내는데 그걸 이제 할인을 했거나 면제를 해줬다 그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당했죠. 보건소로부터. 그게 본인 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보험을 청구를 하게 되는 네.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생각에는 병원에 환자를 유인해서 환자를 데려와서 환자 본인 부담을 할인해 주는 대신에 의료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또 영리 목적,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외부에 가서 광고를 해서 진료비를 안 받을 테니까 많이 오시오 하는 그게 영리 목적이지. 네. 깎아줄 테니까 오시오 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영리 목적이니까 굉장히 잘못되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료받지 않아도 될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어떻게 보면 의료보험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 가족들, 친척들, 그 부모님 오셨는데 그를 우리 대한민국의 인지상정에 본인 뭐 부담을 뭐 안 받고 그거를 또 의료보험공단에 안 받은 걸로 또 신고를 했어요. 저희들은 확실히 법과 원칙대로. 네. 속이면 또 모르죠. 그냥 받았다고. 왜 이렇게 보건소에서 굳이 이렇게 하셨는지 조금 의문이 장드네요. 근데 그런 제가 첫 케이스가 아니고 예. 그 전에 수많은 의사들이 다 그렇게 의료법 위반으로 네. 환자 본인 부담금 할인 면제를 해서 수많은 의사들이 벌금 내고 영업정지 당하고 다 네. 하던 일이에요. 그것을 이 대법원 판결이 있음으로 해서 또 그렇죠.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제가 못 받아들이겠다 네. 소송을 걸었죠.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정말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의사도 있었고 네. 저처럼 억울한 의사들이 사실은 더 많았죠. 많이 있었고. 근데 억울한 의사를 대비해서 이걸 한번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변호사님 자문을 얻어서
변호사님께서도 다 해주시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법의 잘못된 해석으로 네. 대한민국이 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모님에게도 돈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결국 이제 그 1심 법원에서는 또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좀 심정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판사님도 굉장히 그때 곤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 이해는 하는데, 네,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되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네. 그 벌금을 안 줄 수는 없고 예. 그 벌금을 주려니까 이치에 안 맞고 네네. 그러니까 벌금을 70만 원을 매기면서 선고 선고 유예를 하시더라고. 아, 네. 그래도 그 판사분께서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고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셨을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선고유예가 사실 실무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범죄, 네, 그렇게 어렵습니까? 형량이 잘 안 나옵니다. 아, 네. 1심에서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은 판사님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또 27조 그 사망에 따라서 환자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죠. 그 내용이 보건복지부나 유권해석에는 전부 다 네.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때만 다른 하더라도. 다른 판례도 그렇고 심정적으로는 그냥 판사님이 이거 잘못이 아닌데 네. 또 앞에 규정이나 그 법률 해석에는 그렇죠. 또 벌금을 매기라고 돼 있으니까 되어있으니까. 그 판사님도 얼마나 고민했겠는가. 고민 정말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저도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결국 이제 항소를 또 하셨어요. 예. 항소를 이제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고 항소를 또 그래서 다 그랬어요. 하셨습니다. 정근은 원장님 이제 이제 그만하시죠 이렇게 하셨나요? 아이고 환자도 안 보고 그 다니면 됩니까? 병원 하루 종일 반나절 뛰어놓고 네. 법원에 맨날 불려가는데 네. 아이고 원장님 이제 그만 가세요. 그만하세요. 하셨을 것 같네요. 그래서 고비를 했죠. 네. 한 일주일간. 아이고 법원에 가는 거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가서 가슴이 쿵덕쿵덕 뛰고 아이고 그냥 앉아 있으면은 막 가슴이 또 탁 걸어가서 또 판사님들 인사하고 또 앉아야 되고 또 답을 물어보면 답을 공손하게 해야 되고 또 답을 또 잘못할까 긴장이 되기도 하고 20몇 번 했어요 그 일들을. 20몇 번이나요? 예. 참. 그래서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다. 아무도 의사들이 안 한다 힘들어서 내용은 내용은 부당하지만 그냥 편하게 살자. 네. 그래서 저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내가 해주자. 네. 그러니까 또 항소를 했어요. 쓸데없이. 항소를 하셨습니다. 예. 하지만 또 우리 항소심에서는 정말 이제 정말 빛과 같은 판결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항소심에 가서 제가 정말 이 판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판사님, 제가 오전에 환자를 봐야 되는데 오후에 좀 해주세요. 그 재판 시간을 요청했어요. 그래, 판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고맙고요. 네. 또 바쁘신 그러니까 것 오후에는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죠, 의사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그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했던 그 본인 부담금 감면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환자를 유도하거나 뭐 의료를 이제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거나 하는 것이 영리의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사실 금액이 정말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 해도 네. 이게 뭐 이렇게 그 감면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거나 뭐 그런 정도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영리 목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그때- 판결에 동의하시나요? 그때 고등법원의 부장 판사님이 아직도 그 이름을 전지한 부장 판사님이신데 네. 그래 참 너무 고마워서 그 참 그냥 감동이 있었어요. 예. 그분한테 찾아가서 정말 이 밀감 한 상자라도 들고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러면 안 생각을 됩니다. 했는데 안 된다 하니까 못 네, 갚는 안 거예요. 됩니다. 아직도 제가 그 마음으로는 그러시다. 은혜를 받은 거죠. 것을 갚아야 예. 되도 못 갚은 것이 항상 마음의 죄수인데 그 판사님이 명판결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그분이. 그래 저런 판사님도 정말 계시네. 그래서 그때 참 훌륭한 판사님들을 존경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의료법 위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로 내리셨죠.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검사가 네. 그리고 고발은 부산 뭐 이 보건소에서 했는데 예. 그 보고서는 안 오고 그 검사가 검사가 다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형사소송은. 형사소송은. 그 일을 저지른 사람 아무도 안 보이고. 그 검사 혼자서 고생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검사도 자기도 궁색하지만은 자기들 맡은 임무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계속 또 이 유죄를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기소를 또 했기 때문에. 기소했으니까. 네. 그 기소했는데 무죄되면 검사가 좀 상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기소라는 것은 유죄라고 생각해서 그 기소를 한 것인데 기소가 잘못됐다라고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기소를 그냥. 이제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하시고요. 네. 그때 참 또 저희들이 참 감동을 받은 거는 판사님들한테 그 판사님께서 이 속이 상하잖아요. 네. 이 심정상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제가 아닌데 이 선의의 네. 참 필요한 이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정의상 다 해야 될 일인데 그죠? 그러면서 판사님께서 내가 친구 병원에 갔는데 그 친구가 돈을 안 받더라. 그럼 나도 유죄가 그렇게 검사님한테 그러니까요. 방문하신 거예요. 야, 그래. 야, 참 솔로몬이다 저분이. 명판결이네. 네. 그 본인 이 무죄라는 것을 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저 음. 고등법원의 부장 판사님께서 무죄를 내리겠구나 속으로 네네네. 감동이 왔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억울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이 영리 목적이 아니고 환자를 유인하러 간 것도 아니고 광고한 것도 아니고 정말 병원에 직원이 치료받거나 또 가족이 부모가 왔거나 또 의사가 또 치료받거나 또 본인한테도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상품이 와서 근데 그 돈을 받으면은 그런 참 그는 폐륜이고 그걸 그 돈을 안 받았다는 걸 또 정직하게 또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그 관계기관이 또 고발을 했다는 거는 그게 저는 참 잘못됐다 생각해요. 네.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판사님께서는 무죄입니다 하니까 네. 기분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 기분이 좋은 거를 넘어서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그 의사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밤잠 안 자면서 환자 보면서 새벽에 응급실에 뛰어와서 또 환자 보고 수술하고 또 환자가 또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고민하면서 많은 의사들이 억울하게 네. 죄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의사들이. 네.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시니까 이제 검사도 상고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안 하면 좋겠더만. 근데 또 이제 하대요. 원래 검사는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자동 이제 상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법원을 갔더니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잘 되었다. 2022년 얼마 안 됐네, 그죠?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대법원에서 작년에 예. 의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많은 의사들이 알고 의사협회나 그곳에서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네. 대신 누가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했다. 네. 너무 맞습니다. 의사들이 그냥 마음에 한이 돼 있거든요. 선한 일을 했는데 결국은 그냥 거꾸로 벌금을 받고 네. 병원 문도 닫게 하고 의사들은 병원 문 닫으면 그냥 사망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회복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이 잘못했거나 잘했거나 그걸 떠나서 병원 문을 닫게 한 그 사실 자체로 충격이거든요. 왜냐하면 의사의 사명은 어떻게 보면은 뭐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환자를 치료해주고 잘해주고 하는 그런 기본 마인드가 베이스에 다 깔려 있거든요. 의사들이. 네. 그 잘못을 해서 병원 문을 닫았다. 네. 환자한테 볼 면목이 없어져 버려요. 어. 그러니까 그 의사가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냥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대한민국 의료법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의사들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의사가 문을 닫으면 피해는 환자거든요. 또 그렇죠. 단골 환자들이 왔는데 문을 닫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네. 근데 그 문을 또 닫지 않게 해서는 그 상응한 벌금을 또 몇 천만 원 엄청나게 또 내는 거예요. 과징금을 또 과징금을. 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양벌 규정
규정인지 쌍벌 규정인지 네,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 왜 벌금 냈는데 음. 또 병원문을 닫게 하느냐 그것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저는 많이 들어요. 예. 아무튼 이 사건은 굉장히 대법원까지 그래도 가서 무죄 확정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이제 진료비를 면제해주는 또 감면해주는 행위 자체는 물론 이제 사안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정말로 환자를 유인한다면 그거는 영리 목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리 목적이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무죄로서 법리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저는 부산의 고등법원의 판사님께 부장 판사님께서 무죄를 해줬을 때 정말 그냥 한호승을 치르듯이 기뻤는데 네. 또 대법원에 가서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더랬어요. 아무래도 파기 또 환송되면은 그러니까요. 문제가 또 되니까요. 그러면- 의심처럼. 그럼 또 제가 쓸데없이 또 나서서 또 아이고 그냥 의사들이나 뭐 또 그 확정이 돼버리면은 또 이 참 할인을 선의의 할인이나 선의로 면제해주거나 그런 부분들이 또 완전한 그냥 범죄로 굳어져 버린단 아예 말이에요. 그냥 대법원에서 예, 또 예. 그것도 문제 또 마음에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부담이. 그러니까요. 이 진정으로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들이 많은 것 같으면 다 그냥 돈 안 받고 싶은 마음이 다 네. 의사들 대부분이 그러거든요. 그래도 법에 대해서 받아야 되니까 네. 받는데 직원이나 가족이나 또 부장 판사님 와서 내 친구도 내 가니까 안 깎아줘도 안 받던데 그게 이 살아있는 법 같아요. 살아있는 맞습니다. 법. 예, 굉장히 이제 기존의 판례들을 또 뒤집고 이게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고 또 대법원에서 확정되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판결에서 대법원에 무죄가 되었어요. 다시 이제 확정이 되어버리고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판례가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실제로 그런 좀 연락을 많이 받으셨나요? 그러니까요.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정근 원장이 나서서 이렇게 참 이 한 맺힌 자기 죄를 이 제가 아니다는 걸 밝혀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있는 판결이네요. 그때 저희들이 제가 또 도움을 요청을 했었더랬어요. 네. 대학병원에 종합병원에 다 그냥 할인해 주는 거 있잖아요. 직원들. 그렇죠. 복지제도로. 복지제도로. 그 내용은 좀 줄여 했어요. 네. 한마디도 안 왔어요. 또 도움을 안 줬네요. 안 줬어요. 왜? 자기들도 힘들까 봐. 그걸 제출했다가 다시 거꾸로 고발당할까 싶어서. 네네. 또 그런 또 도움 받지 저는- 못하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서운하게 이 케이스 있었던 걸 주면은 좀 판결에 그렇죠. 이 참고 자료로 쓰려고 했는데 네. 다른 데서 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부장 판사님이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은 좀 요청을 해서 받아오라 그런 거예요. 네. 하나도 안 주니까 한 사람도 안 줍디다. 네, 그랬어요.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에 항소심에서. 그래서 왜 안 주나 하니까 제가 출정상 그걸 주었다가 다시 보고서에서 역고발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의사가 잘못이 아니고 병원에서 안 준 것이 잘못이 아니고 네네.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역이용해서 고발하는 예. 그 자체가 잘못이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저희들이 그 검찰에서 고발했을 때 처음에 경찰에서 그 보건소에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병원 내 규정에 따라서 할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보건소에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 보건소에 누구 할인했는지 내용을 적어내라 했어요. 그냥 도와주는 것 같다 해서 냈어요. 그걸 거꾸로 고발한 거예요. 다 사실대로 다 얘기해 줬는데 그러니까요. 고발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소송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당사자이면서 본인 돈으로 이 소송비라고 어떻게 보면 대법까지 가면 몇 천만 원 들잖아요.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 손실에 시간 손실에 엄청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손실을 끼친 사람에 대해서도 뭐 당연한 반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규정상으로 아직 현행 규정상으로는 또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우리 의사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억울하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해서 판례를 하나 남겼는데 그러면 그 보상은 누가 하느냐? 예. 보상 문제가 또 발생. 누가 해야 됩니까? 보상은 사실 결국 이제 국가를 상대로 또 왔다 갔다 한 비용 등은 또 일부 보상은 받으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여쭤봤죠. 네. 정은영 변호사님도 여쭤봤습니다. 그 당시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배상 제도가 있다 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거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이 망설였죠. 그 사실 돈 들어간 돈은 변호사비 포함해서 앞에 비용이 지금 한 1억이 가까이 들어갔는데 소송한다고. 네네. 또 이기면 승소비 또 많이 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1심, 2심, 3심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배상하는 내용이 뭘까? 얼마 안 돼요. 한 400몇만 원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의사 일당, 일당도 또 의사 일당 별로 굉장히 높은데 예. 실제 실제로 노동자 반영하지 임금으로 않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480만 원인가 배상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이 고발한 측에서 내는 건 아니고 네. 국가 배상 차원에서 맞습니다. 내더라고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이것도 판례를 하나 남겨놓자. 좋은 선례를 또 선례를 남겨놓자. 네. 그래서 저희들은 또 배상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네. 그 정당한 또 권리십니다. 정당한 권리. 예. 그 국민들은 정당한 권리를 대한민국 헌법에 다 만들어놨으니까 찾을 권리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찾도록 하자 해야 또 받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다 되어 있기 가르쳐 때문에. 주셔서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네. 예.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본인 부담금 감면 관련된 의료법 제27조 사망의 금지하는 유인 행위에 해당이 되려면은 본인 부담금 감면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인이 본인 부담금 감면한 행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속이거나 또 유혹하거나 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감면을 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그 의사나 직원 또는 가족들에게만 감면을 한 것이고 금액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실제 감면받는 액수라든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감액된 금액들이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는 판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비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항소심의 무죄 선고가 굉장히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 그리고 법리 오해의 부분도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비고인 무죄를 확정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우리 의사들이 환자가 아플 때 또 생명이 위험할 때 의사들이 온갖 힘들어도 뛰어가서 또 환자를 치료해주고 수술해주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법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들이 잘 몰라요. 왜 모르냐 하니까 환자 치료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다가 보면은 다른 곳에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억울하다고 그냥 참고 억울함을 속으로 그냥 sak이고 그냥 없는 것으로 치지 말고 벌금 내고 그러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 정의잖아요. 사회에 또 필요한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식층이나 이런 사회 지도층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30번을 법원에 다니면서 변호사비도 많이 들고 하면서 모든 시간, 금전 다 손해가 봤지만은 새로운 일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일들,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정권 안과의 판례를 인해서 많은 의사들이 이제는 구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필요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정말 잘 아는 변호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변호사님과 모든 의논을 해서 정당한 법의 판결을 모든 일에 한번 다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환자 유인 행위가 새로운 판례를 정말 훌륭한 판사님들께서 판결해 줘 정말 고마운데 또 앞으로 양벌 규정이라든지 의사들의 굉장히 법에 가혹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문제들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왜 의사들만 그냥 범죄에 가혹하게 어떻게 보면 처벌을 하는가. 그런 문제들도 좀 우리 아리송에서도 좀 해결해 주시면 네, 많이 한번 고맙겠습니다.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각종 의료 분쟁들 법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TV로펌 아리송, 다음 시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